단기 관점에서 분명히 되게 좋은 시그널이 나왔고,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 분명히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미사일 족쇄가 풀렸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의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저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계속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다. 지금 주말에 또 이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미국 한미 정상회담 이후 또 한국이 이제 미국에다 투자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고, 또 미국으로부터 받는 우리 뭐 여러 가지 경제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하여튼 뭐 이번에 그 투자를 뭐 44조 이상 미국에 하는 걸로 우리 4대 그룹이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기대했던 거와는 좀 다르네요. 좀 하락하면서 시작했어요. 네, 일단 이제 요런 그 40조에서 좀 4조 원 더 추가가 된 거는 이제 사실인데, 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했다라는 그냥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깜짝 이벤트는 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오늘 주가에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까지 작용은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왔던 뉴스들이 뭐 당장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 투자도 20조가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그가 정상 가동하려면 2024년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케줄상 아직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그냥 오늘 한미 정상회담 결과보다도 그냥 단기적인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졌던 흐름이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여기서 관광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이 전 세계 1등 국가고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이 안보 동맹은 맺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경제 동맹을 맺은 적은 좀 제가 알기로는 좀 이게 생소한 용어가 좀 나온 건 사실인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놨고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사실 정상회담 할 때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예전에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을 때 결과물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기대한 거, 또 그 이상도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삼성이 반도체 공장 투자한 것도 이게 뭐 당장은 영향 안 주겠지만 미국의 고객사를 확보한다는 측면, 또 이 미국 입장에선 반도체 제조업이 좀 약한데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건 일단은 반도체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이제 사인을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또 LG와 SK가 이번에 또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그 포드 공장에선 또 이제 그쪽으로는 또 한번 바이든 대통령도 한번 갔었고, 이번에 SK 배터리 공장도 뭐 방문을 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결국에 LG와 SK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도 한국이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또 미사일 지침까지 이번에 이제 전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또 방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왔고, 또 거기다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관련 산업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 공통적으로 좀 같이 나가자는 그런 방안에 협력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 관련해서는 좀 별로 얻은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좀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탁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랑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좀 맺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나쁘지 않다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정말 원했던, 우리가 기대 안 했던 부분에서 뭔가 좀 깜짝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시장 반응은 좀 무덤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관점에서 분명히 되게 좋은 시그널이 나왔고,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 분명히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 동맹을 맺었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 같이 가는 그림이 나왔고,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회복되면 고스란히 또 한국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구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미사일 관련해서는 이제 방산업도 좀 혜택을 입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그거 말고 또 우주항공 쪽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완전히 종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사일 주권 회복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궤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그 사정거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딱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켓 발사를 하기가 어려운 게 우주로 로켓을 발사를 해야 되거든요. 발사체를 띄워가지고. 근데 사실상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정거리 제한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족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가 뭐 갑자기 뭐 북한하고 전쟁할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침범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미사일 족쇄가 풀렸다는 건 뭐냐면 이게 뭐 다른 나라랑 뭐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우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나라의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저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 테마가 되게 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방산주들 있잖아요.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기업들이 다 위성 사업도 하고 있는데 특히 LIG 넥손 같은 경우는 미사일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들이 괜찮은데 결국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 반응이 좀 센 편인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한국에 이제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아르테미스가 이제 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에 기지를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 그 운영과 달 자원 개발, 협력 등을 담은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도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네. 공상과학 영화 같은 느낌이. 아르테미스가 이게 소설에도 나오는 용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한국이 미국이 그 사실은 저는 이제 미국의 의도는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을 좀 견제하고 그렇지.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사실 원자력 발전도 똑같아요. 원전 강국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이쪽이 이제 견제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미국 편으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도 결국엔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기술 경쟁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화성 착륙 맞아요. 뉴스가 네, 확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국과 경쟁 관계다 보니까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소련하고 미국하고 한참 이 우주 경쟁했었잖아요. 냉전 시대 때. 네. 근데 약간 이제 중국이 그렇게 쫓아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과 한번 같이 가보자 라는 그림으로 이 미사일 주권을 회복을 시켜준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우주 그 산업은 특히 한국이 제일 못했던 게 인공위성을 만들 줄은 아는데 발사체 기술이 없어요. 사실 이걸 쏘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러시아 가서 같이 하든가 이랬는데 이번 10월 달에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돼 있지만 그건 이제 한국 기술로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걸 해제를 했다는 건 이제 한국이 자유롭게 기술 개발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것도 미국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올해 초만 해도 그러니까 올해 초에 나왔던 우주항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시각이 뭐냐면 결국에 이제 민간 업체들이 많이 이제 뛰어드니까 옛날에는 그렇죠. 그 올드 스페이스 뭐냐면 이 국방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미국의 나사라든가 이런 쪽이 중심이 돼가지고 위성도 만들고 그랬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민간 업체들이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뉴 스페이스 뭐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지금 스페이스X로 지금 인공위성 쏘고 있고 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이번에 그 누리호가 보시면 그 발사체 개발에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한마디로 이제 민간 업체들한테로 주권이 넘어가니까 이제 돈이 되겠다. 그래서 한번 움직였다가 막상 하고 이렇게 주가 움직이고 났더니 이게 좀 당장 돈 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주가 빠져버린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구나. 근데 미국이 이 길을 또 열어준 거죠. 이렇게 되면 우주항공 시대가 어쨌든 한국에서 또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새로운 우리 한국이 그동안 못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밸류에이션 줄진 모르겠지만 시장 자체가 전 열렸기 때문에 우주항공주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고 특히 우리 한국의 방산 3사가 주가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이번 이 어떤 미사일 주권 회복을 계기로 여러분들도 한번 우주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뭔가 또 그쪽에서 또 나오는 네. 호재 뉴스들이 있고 네. 하니까 관심은 앞으로 계속 커져갈 것 네. 같은데 하여튼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으로 네, 이게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일단 공부를 하시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산업을 보실 때
그러니까 꽉 이렇게 막혀있던 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도 사실은 위가 막힌 산업이에요. 이게 뭐 군비 경지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방산주의 이제 약간 혈이라 그러는데 이 막힌 혈을 뚫어주는 게 바로 우주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PER 확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냥 유지만 돼도요. 이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가 붙으면 굉장히 주가가 또 많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 시각으로는 보지 마시고 우주 산업도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공부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44조 원 규모의 이제 미국 투자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뭐 투자하는지 그거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이제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 첫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가 최신형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이제 170억 달러 정도, 한마디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조 원 가까운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미국에 그 오스틴 공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미세 공정으로 치면은 한 14나노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부가 가치 제품들이죠. 근데 미국의 주요 고객사들이 원하는 건 뭐 7나노, 5나노 같은 첨단 공정에서 생산하는 걸 원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공장을 아마 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얘기 보니까 삼성이 5나노 공정 지을 거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 삼성에선 직접적으로 몇 나노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5나노 공장, 첨단 공정을 아마 지어가지고 TSMC랑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삼성이 미국에 이렇게 공장을 짓게 되면 미국 고객사랑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리적인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한 14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미국에 일단 구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SK도 마찬가지죠. SK 이노베이션하고 같이 해가지고 총 우리나라 돈으로는 1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신규 투자 추진을 하는데, 일단 기존의 공장들은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증설을 하게 되고, 여기서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LG는 GM하고 같이 가고 그 다음에 SK는 포드랑 같이 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렇죠. 포드랑 GM. 예. 이 회사들하고 한국 배터리 또 양대 산맥이 또 공교롭게도 손을 같이 잡아요. 이런 그림은 되게 긍정적이죠. 어차피 테슬라는 중국의 CATL, LG, 일본의 파나소닉, 이렇게 세 개 회사랑 같이 거래를 하는데, 테슬라는 제외하더라도 일단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는 둘하고 이제 배터리 내재화 이슈도 있었지만 그런 리스크를 없애는 합작회사 설립에 이제 또 이번에 양해계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현대차. 지지난주에 이미 발표를 했지만 현대차가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발표를 했고, 뭐 여기 인프라 확충에 한 8.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차 공장을 업그레이드를 할지, 거기에 왜냐면 미국의 그 남부 쪽에 엘라바마하고 조지아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장이 있으니까 그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증설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전기차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것 같고, 특히 미국은 모빌리티 시장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전기차랑 맞물려서 모빌리티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낸드 솔루션, 이거는 이제 공장을 짓는 건 아니고요. 한 1조 원 정도 들여가지고 연구개발센터를, 그러니까 R&D 센터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설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미국의 이제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에 협력한다고 일단은 이번에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백신에 관련해서도 이제 원료의약품 공급에 협력할 것이다. 이런 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뭐 식으로 일단은 뭐 언론사 기사들이 나온 것들은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해서 오늘 주식시장이 좀 상승하기를 기대했는데, 네네. 보니까 오히려 좀 패대기 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이미 소진이 된 거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이 재료와는 상관없는 어떤 지금 수급의 문제이냐? 저는 이제 수급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나 일부 몇몇 뭐 삼성바이오도 사실 그 전부터 미리 선반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은 선반영을 했는데 여기 나왔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은 오늘 주가가 되게 부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회사들은 오히려 수혜를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투자 내용들이 어느 정도 사실은요. 발표 전부터 내용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깜짝 이벤트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이 되게 깜짝 이벤트거든요. 사실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투자와 관련돼서 선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주가 반응도 좀 미지근했던 것 같고 또 특히 여기 나왔던 뉴스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이거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이게 아까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서 수주까지 따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에 영향을 못 주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뭐 일단은 뭐 알려진 내용이고 지금 증시 주변 환경 자체도 최근에 뭐 대만 리스크도 있고 반도체 뭐 피크아웃 실적이 이제 꼭지 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전히 공급 부족 이슈 계속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위쪽에서는 매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니까 뜨면은 눌러버려요 자꾸. 예, 그래서 공매도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펀더멘털 이슈는 전혀 아니고요. 펀더멘털상 나쁜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수급적인 논리로 증시가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고 다만 시장이 그렇다고 뭐 급락도 안 하는 건 개인 투자분들이 계속 저가 매수는 해줘요. 예, 근데 1호라고 다른 점은 절대 올라갈 때 잘 안 삽니다. 조금 올라가면 개인 투자분들 던져버려요.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저가로 방어는 해주는데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좀 부족하다. 그럼 결국 증시 올라가려면 외국인 아니면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지금 분위기도 아니다 보니까 증시는 계속 오르면 빠지고 좀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올라가는 이런 좀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진짜 강세장이면 정말 힘 있는 장이면 이런 재료가 어쨌든 반영은 돼요. 주가에 그냥 쭉쭉쭉 반영은 되는데 확실히 지금은 호재에 좀 둔감한 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오늘도 이런 어쨌든 좋은 뉴스에도 증시 반응은 좀 무덤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펀더멘털 자체에 이 의심을 좀 갖거나,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락으로 반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악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 중에 뭐 몇 개 말씀드리면 지금 연준이 갑자기 테이퍼링 얘기를 꺼냈고 이러면 결국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실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경기가 당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건 주가에 반영이 됐고 이번에 인프라 부양안도 규모가 축소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펀더멘털 약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감도 분명히 있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 보면 이미 1월 달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주가를 보여줬지만 그 후로 파운드리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데다가 메모리 반도체도 하반기에 모바일 쪽이나 PC 수요가 좀 줄면서 꺾인다는 리포트도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이미 1월 달이 진짜 꼭지고 이제는 뭐 지금 당장 펀더멘털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지금 안 좋아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주가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 말이 맞을지는
우린 알 수는 없어요.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근데 저는 다만 시장을 뭐 시장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바로 뭐 급등은 어렵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시장을 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악재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아마 이제는 기사 통해서 다 들어보셨던 내용들이에요. 새로운 악재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1월 달부터 지금 넉 달 동안 못 갔거든요. 주가 그냥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이미 지금 가격을 그 반영을 시키고 있는 작업 중이거든요. 현대차는 이미 애플카 이슈 터지고 나서 반도체 없어가지고 공장 가동 중단된 게 이미 선반영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요즘에 크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한참 안 좋았을 땐 주가가 계속 부러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근데 올라가려면 사람들은 일단 지금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악재들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게 보이는지. 그럼 그런 것들이 확인되려면 6월 말이나 7월 달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좀 좁은 박스권 있잖아요. 3100, 뭐 3200, 많이 가면 3250인데 요 안에서 좀 등락 과정을 좀 거듭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악재에 민감하게 반영하지 마시고, 뭐 새로운 악재는 지금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저번 주에 수출 데이터 발표됐는데 50%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나와도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 뭐 팩트니까 잘 나오는 건. 그래서 이렇게 좀 흔들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그냥 단지 잠깐 좋아지는 그런 섹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섹터가 있다면 계속해서 좀 지분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때 조금씩 좀 재미는 없더라도 좀 좋은 기업들을 담아 가시면 나중에 저는 시간으로 보상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일비는 안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